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잘 극복해 왔습니다. 해방 후에 45년부터 48년 건국 과정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헌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승만이 박헌영에게 졌으면 우리 여기 계신 5,300만 국민들은 다 지금 북한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6.25가 일어났죠. 6.25 일어났는데 6.25도 미군들 때문에 잘 극복을 해서 완전 통일은 못했지만은 또 그나마 미군들 때문에 현재 휴전선 상태가 유지가 되어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누리게 되었고 4.19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기붕 그리고 박마리아가 처형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었고 정치 체제도 다 바뀌었습니다. 내각제로 다 바뀌었고 다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면 정부가 혼돈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또 제2의 6.25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 남로당에 있었던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사실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다. 그래서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건국 후에 가장 혼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구속됐죠. 대통령이. 그리고 국정원에서 저한테 암호를 해독했다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국정원 직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뭐냐? 정광훈을 죽여서 죽이가 아니라 마취를 시켜 마다리 포대에 담아서 반잠수정으로 반잠수정 그러면 저희 강화도죠. 주로 강화도. 거기서 북한으로 보내라 하는 것을 국정원이 암호를 해독을 하고 국정원 직원이 10시에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속히 죽는 게 소원이다. 이 가문 운동을 제가 7년 해봤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한나라를 가는 것이 좋으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은 하늘나라 좋은데 갈지 몰라도 목사님이 없으면 나라는 바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북한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전체를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얕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통하여 국회 야당이 192석을 점령해서 뭐 이거는 이 대통령 이상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뭐 다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뭐 그거 다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보다 더 월권행위를 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이것은 이 상태로 두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건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간다. 사실은 제가 문재인 정부 때 3번 구속됐습니다. 3번 구속돼서 그것도 저는 북한의 짓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짓이라고 보고 문재인은 완전히 간첩입니다. 이거는 구조화 변호사님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문재인은 완전히 북한에 포섭된 간첩입니다. 저를 3번 구속시켰으나 76개 혐의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 지금 또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은 제목이에요.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76개 혐의로 제가 3번 구속이 됐지만은
현명한 판사님들의 판결로 76개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법무부에서 6,800만 원 보상금 주더라고요. 죄 없는 사람을 6개월 가둬놨다고. 제가 이런 경험을 쭉 하면서 이번에도 그 지금 계엄령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짓이라고 보는 겁니다. 증거로 보십시오. 어느 정부든지 딱 들어서면 6개월 동안에는 허니문의 기간이 있어요. 6개월 동안은 야당이 또 어떤 언론도 공격 안 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기본 질서입니다. 근데 2달부터 이미 벌써 윤석열 탄핵이 들어갔어요. 좌파단체에서. 그리고 언론들도 거기 동의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주력 언론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아니 기본적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6개월 동안은 허니문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가서 뭐 공격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나 이재명은 2달부터 바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냐? 선거 불복하겠다는 증거 아닙니까? 192회 했습니다. 192회 오늘까지 192회의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그 광화문 집회를 7년을 주도해 왔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건 사고 없이 했습니다. 한 번도 사건 사고 없이 했고 절대로 우리는武力이나 폭력이나 민노총처럼 경찰을 때리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했고 제가 문재인 정부와 싸울 때도 심지어 뭐 UDT 그다음에 북파공작원 뭐 그다음에 공수특전단 이런 예비역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힘들게 그 애국운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할 수 없이 불쌍한 청년들 경호원들 10명은 희생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문재인 가서 딱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문 운동하는 것보다가 그 300명들을 말리는데 더 힘들었어요 사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노무현을 안 봤냐? 문재인을 죽이면 문재인이가 부활해버려. 그리고 다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말리느라고 심지어 저 모 단체에서는 M16 총을 2정을 가져오고 실탕 3,000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 그 사람이 누군지 잊어먹었는데 자기가 결행해서 말이야 완전히 문재인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 이런 사람들을 말리는 것이 가문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왜 말렸느냐? 노무현을 보면 모르냐고요. 노무현 거 다 망했었는데 자살하니까 부활해버리잖아요. 부활. 그래서 저는 이 정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상적인 비폭력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사실 언론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가문운동을 7년을 함으로 최고의 결실을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우리는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비폭력으로 해낸 것입니다. 선거 방법을 통하여.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뭐 서울 경찰청에서 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정강훈을 체포한다, 뭐 구속한다 하는 이
이 신호탄은 김민석 최고의원이 내가 워싱턴에 그 남순이 그거 가져와라. 그 표 가져와라. 워싱턴에 제가 트럼프 취임식을 갔을 때 그때 김민석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요 교회 안수집사야. 안수집사가 목사한테 그따위 말을 하면 되냐 말이야. 응? 교회 질서에 따라서도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차라리 말이야. 응? 뭐라 그랬냐. 인터폴에 신고하여 체포하겠다. 정광훈을. 김민석 의원님에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인터폴을 가지고 노나요? 그거는 뭐냐. 나를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을. 뭘 협박했냐. 나를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죠.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협박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나 저는 당당히 김포공항에 체포될 각오를 하고 김포공항에 들어와서 내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 북한은 건국 후 해방 후 8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점령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아마 건국 후 해방 후에 가장 큰 위기가 지금 닥쳐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죠. 역사를. 1, 2, 4군 부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내려온 김신조 부대. 아웅산 알지요?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이 국가의 정상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북한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기적같이 살아났고, 지금 현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것은 저는 최후의 배경은 제 경험상 저를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다니까요. 정광훈을 마취시켜 마더레프에 담아서 반잠성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가둔 것도 전부 저는 북한을 대변하는 이 북한의 앞잡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이, 지금 쟤들이 내란 수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내란 수괴란 말이, 이게 그 말을 넣으면 재판이 길어지면 4월에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내란 수괴를 빼버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내란 수괴 때문에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가뒀으면 내란 수괴를 민주당에서 빼버렸어요. 빼버렸으면 바로 해방해야죠. 바로 해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둬놓고 지금도 헌법재판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저를 돕고 있는 우리 박사님들 또 변호사님들을 통하여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우선 여기 지금 좌파 유튜브 언론들 중에서 절 보고 트럼프 취임식을 아예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 좌파 이 유튜브들은요 인간 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트럼프 취임식에 원래 내가 초대를 받을 때는
외부 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초대를 받고 갔더니 하루 만에 너무 날씨가 추워요. 제가 밖에서 6시간 기다렸거든요. 6시간. 그래서 본 행사가 국회의사당 안에, 저는 아마 한국 사람의 거의 최초로 국회의사당 이 3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다음에 사무실 3개 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본, 아마 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나는 회의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토론하는 것도 다 봤고, 그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제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통일 안 하면 안 됩니다. 2,500만 북한의 국민들이 거대한 요독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데 탈북자 34,000명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내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금 오늘 사태 일으킨 것도 북한의 간첩들입니다. 황장여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간첩이 5만 명이 북한에서 파송했다. 황장여 선생님은 정치적으로 서열 2위였습니다. 북한에 2위인데 와서 말하기를 증언을 했고, 저와 함께 2년 동안 애국운동을 했던, 지금은 국정원에서 풀어주지 않아서 지금은 애국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허락을 안 해서. 김국선 선생님은 1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정보계통으로는 1인자입니다. 정찰총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는 장성택이가 처형되는 걸 보고 이분이 장성택 계열에 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북경에서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영국에 한국의 기자들이 안 써주니까 영국의 BBC에 가서 폭로를 했습니다. 간첩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청와대도 들어가 있다. 국방부에도 들어가 있다. 이걸 BBC에 가서 폭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김구 선생님 알고 제가 만나서 같이 애국운동을 했는데 간첩이 15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황장 선생님은 5만 명, 김국선 선생님은 15만 명. 그 15만 명이면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간첩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0만 가까이가 간첩 세력과 함께 움직인 걸로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가 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감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벌써 2019년도에 저를 똑같은 제목으로 내란 선동,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뭐 이런 6개를 가지고 다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지금 또 똑같은 제목으로 나를 또 내란 선동 혐의 이걸로 또 고발을 했거든요. 이거는 시작을 김민석 의원이 먼저 딱 포를 쏘니까 신호탄을 쏘니까 그 다음에 좌파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이 또 조사를 나서고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내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자체는 부인하시는 건지 다시 여쭙고요. 그리고 저항권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저항권 요건을 갖췄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항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헌법학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제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가 실제 경험한 신혜식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일단은 김학성 교수님부터 먼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님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송사에든지 저하고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내가 제안했습니다. 공개 토론 안 나오면 당신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로 저는 그렇게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계속 연결하려고 특수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혜식 대표님이 거기서 앞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들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YTN을 비롯해서 연합뉴스, 그 다음에 JTBC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석기의 그 아로 그거와 계속 저를 연관시키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니, 이석기하고 우리가 가문운동 7년 한 거하고 그게 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언론들이 그렇게 이석기하고 같다고 그렇게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계속.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언론이에요, 언론. 아니, 이석기하고 나하고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이동호 교수님 잠깐 모시고, 이분은 실제로 간첩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연세대학 다니면서 북한의 그 모든 명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밑에 사람에 가르치고, 우상호, 그 다음에 임종석한테 직접 가르친 지하 언더스클의 아주 이 주범입니다, 주범. 자, 황량효 선생님 잘 아시죠? 예, 그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에 오시고 한 5년 정도 매주 세미나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5년.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같은 건국 후 최고의 지금 위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건 전부 그 과거에 연세대학 다닐 때 했던 바로 그들이 간첩 세력, 예, 주사파 세력. 예. 이들이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간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시간 관계상 저희들은 3.1절까지 국민 저항권을 극대화하여 이 대한민국을 새로 개조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회가 192석 있는데 또 계속 또 탄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와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마을 대국본을 중심하여 우리가 3.1절까지 1,000만 명이 한자리에 광화문광장에 딱 모여서 모든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국민 저항이 완성이 되었다, 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를 저는 1,0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을 모아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번에 3.1절은 1919년 3.1 운동을 능가하는 이러한 우리가 저항운동을 우리가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언론사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자, 지금 아마 대부분의 내용은 아마 설명이 좀 됐을 것 같은데 다 받기가 좀 힘들고, 저 마이크 주세요. 소속까지 좀 밝혀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손성민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사랑제일교회 소속이라고 나온 특임전사 두 분이 지금 구속기로에 놓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속기로 그것은 내가 공항에서 들어올 때 기자회견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특임전도사인가 그걸 내가 확인 한번 해보겠다 하고 공항에서 기자회견 끝난 뒤에 와서 제가 한번 저는 2019년 3번 구속됐을 때 제가 당회장직을 사실은 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에 불과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내가 3번 구속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내 후임자를 찾으러 다녔다고 이 변호사님들이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석방돼서 나가도 사랑제일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또 난 뭐 나이도 됐으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76개 혐의로 무죄돼서 나오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니까 그러면 뭐 행정, 당회장 이것은 다 그대로 사표를 내시더라도 설교만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문 운동하고 설교하는 거 이것만 하지. 지금 뭐 저는 원로 목사인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래서 나는 그 사실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사실 모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회장은 이영한 목사님이 당회장입니다. 그 앞에 당회장은 또 정시대 목사님이 당회장이었었고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자체도 안 하고 제가 모르는데 아니 하도 그 김민석이가 공격을 해서 그래서 공항에서 내가 기자회견 한 내용 그대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이 특임 전도사인지를 가서 봤더니 이분들은요 다른 데서 이미 전도사가 돼 가지고 더 그 윤영보 전도사는 그 광주에서 황경순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 가지고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출석한 사람. 그리고 또 이영석 전도사도 이영석 전사는 사실 감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내가 한번 이제 딱 만났는데 갔다 와서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그게 이제 딱 그것은 이번에 그 서부지법에서 일어나기 한참 전이고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그래서 내가 저는 뭐 전도사님이든지 청교도 신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신학교에도 신학교에 등록하고 1학년 시작하면 다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국 교회 문화입니다.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식 전도사도 아니지만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전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내었고 그래서 또 본인들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서 진술하는데 나는 정가훈 목사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언론들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 그거는 또 보도를 해주시더라고 언론들이. 예? 그 이영석 전도사가 진술한 내용은 또 보도해준 언론들에게 내 감사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은요 아니 보세요. KBS 여기 오셨죠. MBC 왔죠. 보세요. 일개 종교인을 1년에 40분 이상을 편집해서 정가훈의 사생활 탐구 심지어 SBS는 제가 깜빵에서 있는 데서 깜빵에도 텔레비 나와요. 보니까 세상에 정가훈이가 가짜 신학교를 만들어서 세상에 가짜 목사를 만든다고 MBC가요 30분 이상을 보도하더라고 저를요. 그렇게 저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애국운동 7년 안 했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북한에서 가야 돼요. 북한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 만들었으면요 이미 연방제가 뭡니까? 북한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제6번이 연방제로 딱 쓰여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기자 여러분들이 연방제로 간 뒤에 평양 가서 여러분들이 언론할 수 있겠어요? 바로 처형입니다. 처형. 이런 것을 왜 언론들이 모르시고 그렇게 말이야 정강훈 목사를 못 죽여서 난립니까?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년 동안 애국운동 안 했으면 이미 문재인 때 연방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연방제로 넘어가면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대통령을 통해서 사인을 했어요. 연방제로 평양 가서. 그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이미 벌써 북한의 송금 사건 뭐 다 아시잖아요. 북한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북한하고 이 연관성이 재판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질문 이제 한 명만 받겠습니다. 뭐 똑같은 질문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계속 받아요? 예. 점심시간이 다 돼가서. 저는 이걸 네. 즐기니까.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김창용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길 그 처음에 첫 번째 질문 받으실 때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면 그 아까 그 교수님 김학성입니다. 김학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국민 저항권이라는 표현가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혹시 그거에 대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이번 사태를 폭동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혹시 기자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읽어봤죠. 거기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는 4.19처럼 하란 얘기입니다. 이게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1조 1항이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랍니다. 나는 김학성 교수님한테 배워서 김학성 교수님보다 더 잘 알아야지, 그죠?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아니 폭동은 뭐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기자분들이 폭동이라는 직접 보도를 다 했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만약에요. 특수팀이 서울경찰청에서 꾸려졌는데 이것도 상부의 지시로 상부의 지시가 뭡니까? 지금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와의 그 내통하는 거 문자 메시지 다 보셨죠? 아니 이런 것들은 왜 언론들이 왜 비판 안 합니까?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그 판사들이 문자 메시지로 내통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왜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비판과 견제 아닙니까? 비판과 견제. 그 일방적으로 우파들만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그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저기 저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 저 판사들하고 내통하고 있다. 그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공개된 거. 그래서 그 저기 서울경찰청에서 2주일 동안을 저를 수사를 했어요. 2주일 동안을 조사를 했는데도 절대로 연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지금 호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분. 네, 저 뒤에 회색 무대 주십니다. 저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경찰 조사 등에는 출석 통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수사에 응할 생각이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 행사로 보시는지 아니면 정확히 폭동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딱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그거는 저 폭동도 아니고 아까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 설명 이미 다 했습니다. 그거는 내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조화 변호사님? 공무집행 방해. 그것으로 지금 다 62명인가 구속돼 있지. 그러면 절 보고 공무집행 방해를 나보고 사주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아마 한 번은 나를 부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불러도. CBS 박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현석 전도사가 그 감옥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그때 받은 혐의가 뭔지랑 그 광화문 집회에서 뭐 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서 1만 원 현금 쓴다 했는데 그거는 뭐 필수로 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CBS라 그랬죠. CBS 로컬 뉴스가 왜 그렇게 정강훈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것도 허위로. CBS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목사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그 로컬 뉴스 보면요
나는 인간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 인간이 아닌 걸로. 제발 앞으로 나하고 좀 사이좋고 그 CBS 그 로컬 뉴스 있잖아요. 진행하신 분. 날 좀 한번 초대 한번 해주세요. 내가 가서 좀 변명 좀 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보도를 해버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닌 걸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이 뭐죠? 바로 이영석 전사님 그것도 저 아까 저 구주환 변호사님 말한 그대로 공무 집회 방해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돼 있기. 전에 감옥 간 거요. 전번에 감옥 간 것은 아니 그것도 공무집행입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를 재개발해서 불법으로 우리 교회를 점령하려고 6번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2만 명인데 아니 자기 교회를 84억에다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게 84억밖에 안 되는가. 이거는요 박원순이가 아주 범죄자예요. 84억을 우리 교회에다 통장에다 일방적으로 쏘아놓고 합의도 없이 그냥 건물하고 교회하고 다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재개발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JTBC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언론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강훈이 저 재개발 주민들에게 500억을 강제로 뺏어서 내가 뺏어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걸 지으려면요 1000억도 돈 더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500억에 합의를 해준 거야. 왜? 나머지는 건축원금 해가지고 지으려고. 그런데도 말이야 JTBC에서 500억을 정강훈이가 주민들에게 뺏었다. 그 전부 다 사과하십시오. 사과 안 하면 내가 다 고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사님. 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취재활동 잘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네. 자 아니 한번 하세요 또. 아까 네. 예. 손 드신 분. 네. 그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집회에서 하시는 말씀 보면 이게 그 사법부가 모두 그 장악이 많이 되어 있다, 좌파단체 장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76개 혐의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네. 뭐 구속되고 있을 때는 모두 무죄를 줄 만큼 좀 그래도 좀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좀 깨어있던 사법부가 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모두 이제 좀 좌편향 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우리나라 재판부는요. 저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재판은 돈 50억 갖다 주면 무죄도 유죄도 무죄로 된다고. 저렇게 영국의 BBC가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재판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충고를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제 걸려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우리 법 연구원가 이 사람들이 재판하면요 무조건 이건 유죄로 돼. 그 다음에 일반 판사들 만나면 무죄가 돼요. 이게 재판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법부도 이미 벌써 주사파에게 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제일 많이 받아본 거예요. 목사로서는 제일 많이 받아봤고 수사도 내가 수백 번 받아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참 완전히 무너진 것은 정말 경찰 아니 이번에도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하는 과정을 내가 다 지켜봤는데 내가 보니까요 군대도 무너졌고 경찰도 무너졌고 아니 대한민국의 경찰이 제1번이 뭡니까? 국가 원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경찰을 앞세워서 공수처가 그 대통령 관저를 경찰들이 그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뭔지 저는 이 국민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특별히 건국사 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사를 전혀를 모르기 때문에 경찰도 무너지고 군대도 무너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또 말씀하십시오. 네, 저 한겨레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그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있었을 때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위신고 집회를 열고 마치 서부지법으로 들어가서 선동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인 방어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고발할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저는 모르고, 예, 그건 모르고 진행 대표 저는요 그날 그 서부지법에 가서 연설함을 할 때 절대로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그 다음에 폭력하지 마라. 내가 그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내가 그걸 경고하고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연설 끝나고 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빠져나왔어요. 이거 제가 내란 선동 혐의를 했다 해도 무죄예요. 왜? 나는 2019년도에 이게 공식 메뉴야 메뉴. 내란 선동,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나는 그걸 76개를 다 무죄를 받았다고요. 무죄 받았는데 무슨 또 내란 선동을 또 아니 그래서 나는 뭐 경찰이 부르고 하면 다른 사건도 부르고 하면요. 일단은 내가 이 조중동에 광고 낸 거 있죠. 광고 낸 거.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더 이상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왜 좌파단체들이 계속 그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조중동에다가 광고 낸 게 있어요.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이 시간 이후로 고발하면 내 용서하지 않겠다고 조중동에다가 저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지만 조중동에다 광고까지 냈다고요. 이런 내용은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김용민이가 1번입니다. 김용민이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어요.